자, 이번에는 45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45번 자료는 사위를 봐야 되겠는데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었군요. 사위는 딸이 선택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더 마음이 바쁘셨나 봅니다. 사위를 볼 때는 우리가 자평명리학에서 대입할 수 있는 것은 궁합법이 되겠죠. 물론 점괘로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점괘도 중요하지만 사주 원국에서 배우자의 인연에 대한 관찰이 우선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오죽기로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주를 살펴보면 어떤 정도의 인연을 만날 수 있는지 이러한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갑자년 임신월 이모일 갑진시에 태어난 여성이 되겠습니다. 당시 27세. 임수가 임신월에 태어나서 연지에도 자가 있고 하니 상당히 강한 사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용신은 목에 있는 것이 되겠고 희신은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목이다, 희신이 화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식신격이 되거나 정제격이 되겠는데 아쉽게도 식신생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신생제가 되려면 오화가 진과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아야 가능하다고 하겠네요. 그래서 식신격 뭐 상관없습니다. 정제격도 좋습니다. 이 사주에서 배우자는 어떠냐 하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겠네요. 배우자는 일지 오화를 봅니다. 오화는 적어도 희신 또는 용신급이다. 왜냐하면 금왕절에 신월이니까 금왕절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온기가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일지에 오화를 만났다는 것은 남편의 인연이 좋게 될 암시가 크다. 이러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남편 만나겠구나. 남편이 안전자리에 있는 것이 정제이면서 도움이 될 때 돈도 좀 있는 남자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또 정임 합이 또 됩니다. 이모일주의 경우에. 그러면은 또 뭔가 부부간에 좀 밀접한 친밀한 혹은 집착도 염려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내 삶에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될 암시는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점괘를 보면은 책에 설명드린 대로 갑오일주가 인성이 만만치 않아서 너무 약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관은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이 강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는다. 옛날에 있었던 사람은 물론 마음에 안 들었겠네요. 편관이니까. 여기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들었겠네요. 앞으로 만날 사람은 정관이니까 그래도 좀 낫기는 하지만 이 오화가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찰해 본다면 그래 바람직한 현재로서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금생수 해가지고 수생목 하니까 나쁘진 않으나 현재 이 분위기에서는 조금 선뜻 내키지 않는 이런 암시가 살짝 엿보이는 걸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괘에 대한 해석은 알겠는데 특히 여기 분주에 임자에 자가 있습니다. 이 자도 뭔가 좀 더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다. 이런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자 하는 남자의 사주는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신유년, 갑오월, 무진일, 을묘시. 자, 이렇게 사주를 적었을 때 우선 첫째, 궁합을 볼 때는 일간 대 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 대 일간 먼저 확인해 보고
일간 대 일간은 무토와 임수, 남극여 이렇게 됐군요. 남극여든 여극남이든 이렇게 편과는 나쁘다,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더 나쁜 것은 합의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남편 자리에 정화, 용신인데 정화일간이라면 어떨까? 그럼에도 어쩌면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합의란 요즘 같은 말로 하면 스토커처럼 집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직하진 않은 걸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히 극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안 좋다, 간단하게. 일간 대 일간 그렇게 간단하게 궁합을 봅니까? 라는 질문들을 가끔 해요들 공부하시다가. 간단합니다. 어려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간 대 일간 딱 대입해보고 답이 나오면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고, 이미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실격이 됩니다. 일간이 상생이 되어서, 가령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목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죠. 갑목이든 을목이든 그랬으면은 상당히 좋은 걸로. 왜냐하면 이미 여성의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남자를 생해주는 것은 여생남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사주를 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1차 일간 대 일간이 좋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라면 비로소 그 상대방의 배우자 인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아하니 관살이 너무 많죠. 식상도 있고 오로지 의지할 것은 인성. 물론 토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걸 받고 이렇게 해서 크게 힘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행히 생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도 적어도 50%, 여기 50%는 되죠. 무토 50%의 배우자 덕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일간끼리 서로 극만하지 않았더라면 뭐 두 사람 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합은 되는데, 아쉽게도 1차에서만 탈락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어찌 보면은 여성은 남자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남자는 또 그냥 막 같이 비견이니까 같이 보게 되겠죠. 이러한 갈등이 필히 생겨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안 맞는 걸로 보겠고, 물론 이제 그 오죽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죽계를 통해서 이 부담을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사주를 봐도 아직은 아니구나. 또 지금 나이가 이제 27인데 좀 더 살아야 안 되겠나. 좀 더 살아라는 얘기는 아직은 서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 일찍 만나게 되면 주운 들어가죠. 이 월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남자가 그렇게 이 시기에는 바람직한 인연이 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참고 의견도 한번 드려볼 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딸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지 말고 좀 여유를 두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어머니가 도움이 되는가? 어머니 자리에서 별 도움 안 되죠. 자, 급제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따님의 혼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하시오라는 말로 어떤 그 마음에 좀 포기를 바라는 듯한 이런 의견도 해볼만 하겠습니다. 궁합을 물었을 때 점괘를 통해서, 오죽계를 통해서도 의견을 줄 수 있지만, 특히 궁합일 경우는 사주가 들어가면은 더욱더 제맛이 난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녀가 만나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임상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 전생에서 오는 게 아닌가, 부부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팔자에 맞는 사람을 찾아오고 데려오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마 저 여성도 정화로 태어난 사람을 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이 꽂힐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러면 권하진 않지만 사주상 암시를 봤을 때는 인연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감안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 경험 삼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